조선 숙종 시절 평안도에는 눈보라가 힘차고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으나 그 목소리는 칼바람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여인은 품 안의 아이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고 무인은 앙상한 손으로 땅바닥을 쳤습니다. 높은 자리에는 위에는 붉은 비단 도포를 걸친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평안감사 윤성이었습니다. 50 중반의 기름진 얼굴에 윤기가 흘렀고 허리춤의 옥패는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휘휘 돌리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절규가 귀에 들어올리 만무했습니다. 옆에 선 서리 박성은 장보를 봤습니다. 각종 세금을 거둔 기록이 빼곡했으나 실제로 창고에 들어간 곡식은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윤성의 사가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백성이 굶어 죽는 건 그들의 팔잔이라 윤성은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해가 저물자 윤지는 대청마루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술보다 더 뜨거운 욕망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본 종년 춘섬이 떠올랐습니다. 23세 춘섬은 허리가 가늘고 곡선이 뚜렷했습니다. 살구꽃 같은 흰 피부에 붉은 입술이 선명했고 큰 눈은 고양이처럼 끝이 살짝 치켜 올라가 있었습니다. 눈빛은 무언가를 노리는 듯 날카로웠고 검은 머리카락은 허리까지 내려와 걸을 때마다 치마와 함께 살랑거렸습니다. 목덜미의 선이 백조처럼 길고 우아했습니다. 윤지는 박성을 불렀습니다. 춘섬을 오늘 밤 내 처소로 보내라. 박성은 비뚤어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춘섬은 윤진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비단 치마를 걸치고 연지를 살짝 발랐습니다. 거울 앞에 선 춘섬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윤진의 서재에 비단 주머니가 있고 그 안에 비자금 장부가 들어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윤진의 타막으로 파산하고 죽었을 때 춘섬은 혼자 살아남기 위해 관아의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온갖 굴욕을 참아왔고 이제 복수할 기회가 왔습니다. 박성은 윤진의 처소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윤진은 침상에 기대어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윤진은 춘섬을 보자 눈빛이 번뜩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가까이 오너라. 춘섬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다가갔습니다. 윤성은 춘섬의 손목을 잡아 끌어 침상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춘섬의 몸이 윤진의 품 안으로 쓰러졌습니다. 윤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춘섬의 목덜미에 입술을 갖다 댔습니다. 그의 손은 춘섬의 치마 속으로 파고들었고 춘섬은 눈을 감았습니다. 윤성은 춘섬의 저고리를 벗기며 하얀 피부를 탐했습니다. 춘섬의 가슴은 부드럽게 떨렸고 윤성의 손길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뒤엉키며 방 안에는 거친 숨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춘섬은 윤성의 몸을 받아들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서재의 비단 주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윤지는 춘섬을 탐하며 만족스러운 신음을 흘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윤지는 술과 쾌락에 취해 잠들었습니다. 춘섬은 침상에서 일어나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윤진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춘섬은 이를 악물며 방을 나섰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춘섬은 어둠 속을 걸으며 결심했습니다. 윤진의 총애를 받는 척하며 서재에 접근할 기회를 노리겠다고. 자신의 몸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춘섬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으나 그녀는 닦아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춘섬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증오와 결의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윤지는 아직 자신이 어떤 덫에 걸렸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관아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춘섬은 윤진의 총애를 받으며 관아 안채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진은 밤마다 춘섬을 불렀고 춘섬은 순종하는 척하며 그의 욕망을 채워주었습니다. 다른 종년들은 춘섬을 시기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박추는 복도에서 춘섬과 마주칠 때마다 비뚤어진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욕망과 질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윤진은 한양으로 가는 출장 준비로 바빴습니다. 춘섬은 윤진의 서재를 청소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으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 책장과 문갑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춘섬은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장롱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으나 비단 주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책장 뒤를 뒤적이고 문갑 속을 확인했으나 여전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갑 위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춘섬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은비녀와 옥패가 들어있었고 그 밑에 비단 주머니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춘섬의 손이 떨렸습니다. 비단 주머니를 꺼내 열자 장부가 들어있었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과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춘섬은 장부를 품 안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을 찾았구나. 춘섬은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니 윤진이 서재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고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윤진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을 내게 돌려주거라.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나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춘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진은 춘섬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춘섬은 저항했으나 윤진의 힘은 강했습니다. 장부가 춘섬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굴렀습니다. 윤진은 장부를 주워 들고 춘섬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조롱하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윤진은 춘섬의 턱을 손으로 움켜쥐고 그녀의 얼굴을 자신에게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윤진은 춘섬을 침소로 끌고 갔습니다. 춘섬은 발버둥 쳤으나 윤진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침소 문이 닫혔고 윤진은 춘섬을 침상 위로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윤진은 춘섬의 저고리를 거칠게 찢었습니다. 하얀 어깨가 드러났고 춘섬은 이를 악물며 윤진을 노려보았습니다. 윤진은 춘섬의 목덜미에 입술을 갖다 댔고 그의 손은 춘섬의 치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춘섬은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윤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춘섬의 몸을 더욱 거칠게 탐했고 춘섬은 눈물을 흘리며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윤진은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옷을 차려입으며 춘섬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춘섬은 이불을 끌어안은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꾀하든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이제부터는 순순히 따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윤진은 서재로 가서 장부를 다시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춘섬은 침상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으나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윤진은 춘섬을 대청마루로 불렀습니다. 춘섬은 고개를 숙인 채 윤진 앞에 섰습니다. 윤진은 술잔을 기울이며 춘섬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내 첩이다. 거부하면 죽음뿐이다. 춘섬은 고개를 들어 윤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으나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아야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춘섬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부터 춘섬은 윤진의 첩으로 안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윤진의 침상을 데워야 했고 낮에는 그의 시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춘섬은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했으나 마음속으로는 복수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춘섬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은 여전히 차갑게 빛났고 바람은 기와를 스쳤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춘섬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박춘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춘섬에게 다가왔습니다. 춘섬은 박춘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박춘의 제안은 간단했습니다. 윤진을 배신하고 춘섬과 손을 잡자는 것이었습니다. 춘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춘섬은 박춘을 조용히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두 사람의 은밀한 대화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박춘의 제안은 간단했습니다. 장부의 진짜 위치를 알려주는 대신 춘섬이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춘섬은 박춘을 믿을 수 없었으나 그를 이용할 수는 있었습니다. 며칠간 춘섬은 박춘의 제안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윤진의 첩이 된 이후 그녀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밤마다 윤진의 거친 손길을 견뎌야 했고 낮에는 그의 시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춘섬은 결심했습니다. 박춘을 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춘섬은 박춘에게 은밀히 전가를 보냈고 박춘은 기쁜 표정으로 춘섬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춘섬은 비단 치마를 걸친 채 박춘을 맞이했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박춘은 춘섬의 아름다움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춘섬은 박춘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춘의 손이 떨렸습니다. 춘섬은 박춘을 침상 가까이로 이끌었습니다. 춘섬은 박춘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장부가 어디 있는지 먼저 말해주세요. 박춘은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춘섬의 손길이 그의 가슴을 어루만지자 박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장부는 윤진의 침소 안 비밀 서랍에 있소. 침상 옆벽에 숨겨진 작은 문이 있소. 춘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박춘의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제 박춘을 달래야 했습니다. 춘섬은 박춘을 침상 위로 밀어 넘어뜨렸고 박춘은 황홀한 표정으로 춘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춘섬은 박춘의 욕망을 채워주며 그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의 몸은 뒤엉켰습니다. 새벽이 되자 박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춘섬의 방을 나섰습니다. 춘섬은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박춘의 손길은 윤진보다 더 역겨웠으나 춘섬은 참았습니다. 며칠 뒤 윤진은 한양으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춘섬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관아가 고요해지자 춘섬은 조용히 윤진의 침소로 향했습니다. 침소 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침상이 보였습니다. 춘섬은 촛불을 켜고 침상 옆벽을 살폈습니다. 박춘이 말한 대로 작은 문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춘섬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서랍을 확인했습니다. 비단 주머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춘섬은 주머니를 꺼내 열었습니다. 장부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춘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장부를 손에 넣었습니다. 춘섬은 장부를 품 안에 넣고 침소를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춘섬은 한양으로 가는 길을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춘섬은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춘섬은 몸을 돌렸습니다. 박춘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뚤어진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박춘은 춘섬에게 다가왔습니다. 장부를 저에게 주시고 함께 도망칩시다. 춘섬은 박춘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박춘의 눈빛에는 욕망과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춘섬은 박춘의 속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춘섬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작은 단검을 꺼냈습니다. 박춘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춘섬은 단검을 박춘의 목에 갖다 댔습니다. 박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춘섬은 박춘의 가슴을 발로 차 넘어뜨렸습니다. 박춘은 바닥에 쓰러졌고 춘섬은 단검을 거두고 박춘을 지나쳐 갔습니다. 춘섬은 관아의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밤은 깊었고 달은 구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춘섬은 관아를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춘은 바닥에 쓰러진 채 춘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박춘은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춘섬은 상기를 따라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휘날렸고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춘섬은 한 걸음 한 걸음 한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춘섬은 작은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주막 안으로 들어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몸을 녹였습니다. 춘섬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한양으로 가는 길이 보였습니다. 며칠 뒤 관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윤진이 한양에서 돌아왔을 때 춘섬이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진은 분노하며 박춘을 불렀습니다. 윤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즉시 포졸들을 풀어 춘섬을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춘섬은 이미 멀리 떠난 뒤였습니다. 춘섬은 한양으로 가는 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그녀의 발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몸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춘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양은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춘섬은 사흘 만에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한양의 거리는 평안도와는 달리 북적였습니다. 춘섬은 낡은 치마저고리 차림으로 사원부를 찾아갔습니다. 사원부는 한양 종로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높은 기와집과 붉은 대문이 위엄을 뽐냈고 문 앞에는 관복을 입은 관리들이 서 있었습니다.
춘섬은 심호흡을 하고 사원부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지기가 춘섬을 가로막았습니다. 춘섬은 품 안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내 보였습니다. 문지기는 주머니를 보고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춘섬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춘섬은 사원부 대청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청 위에는 지비대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춘섬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무슨 일로 사원부를 찾았느냐? 춘섬은 고개를 들어 지비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안감사 윤진의 비리를 고발하러 왔습니다. 이 장부에 그의 모든 죄가 적혀 있습니다. 춘섬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장부를 지비대감에게 바쳤습니다. 지비대감은 장부를 받아 펼쳐보았습니다. 장부에는 윤진이 백성들에게서 거둔 쇠곡의 액수와 그가 착복한 곡식의 양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비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옆에 있는 관리들에게 장부를 돌려보게 했습니다. 관리들은 장부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지비대감은 춘섬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춘섬은 자신의 사연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윤진의 타막으로 파산하고 죽었다는 것, 자신이 관아의 종으로 팔려갔다는 것, 윤진의 첩이 되어 온갖 굴욕을 당했다는 것. 지비대감은 춘섬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용기를 치야 한다. 이 장부로 윤진을 파직시키고 유배 보낼 것이다. 춘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복수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춘섬은 지비대감에게 거듭 절을 올렸습니다. 사흘 뒤 윤진은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는 사원부 대청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윤진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비대감은 장부를 윤진 앞에 던졌습니다. 윤진은 장부를 보고 입술을 떨었습니다. 지비대감은 윤진을 꾸짖었고 관리들은 윤진을 비난했습니다. 춘섬은 대청 한쪽에 서서 윤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진은 춘섬을 발견하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계집이 감히 나를 배신했단 말이냐. 지비대감은 윤진을 제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관리들이 윤진을 붙잡아 끌어냈고 윤진은 발버둥치며 저항했습니다. 윤진은 결국 포졸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춘섬은 윤진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으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완수한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윤진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윤진은 파직되고 전 재산이 몰수되었으며 제주도로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평안도 관아에는 새로운 감사가 부임했고 백성들은 기뻐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춘섬은 한양에 남았습니다. 사헌부에서는 춘섬에게 상금을 주었고 춘섬은 그 돈으로 작은 방을 얻었습니다. 복수는 완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춘섬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원한은 풀렸으나 그녀의 삶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간 춘섬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춘섬은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지비대감의 심부름꾼이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편지에는 지비대감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춘섬의 용기를 치하하며 만약 한양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면 도와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춘섬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춘섬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며칠 뒤 춘섬은 작은 주막을 하나 얻었습니다. 사헌부에서 받은 상금으로 주막을 차린 것입니다. 주막은 작았으나 깨끗했고 춘섬은 손님들에게 정성껏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춘섬은 주막을 운영하며 평범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밤에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편히 쉬고 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춘섬의 주막은 한양에서 유명해졌고 그녀는 작은 행복을 찾았습니다. 비록 과거의 상처는 지울 수 없었지만 춘섬은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주막 앞 벚꽃나무에 꽃이 피었고 춘섬은 꽃이 피 날리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춘섬은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작에 힘이 됩니다.